반갑습니다. 드러내기 경영 VM 비즈니스 코치 정철아입니다. 고객은 만나는 순간부터 떠날 준비한다는 거 아시나요?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형편은 뒤로 하고 무슨 수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 한 개라도 더 팔아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물건은 팔았는데 왜 팔렸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팔고 있지는 않은가요? 대부분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고객의 니즈를 경청하는 것보다도 내가 팔 물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이 영업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영업 전문가 다니엘 핑크는 얻어내려고 강요하는 사람, 나의 지분을 가져가는 사람, 또 의심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덤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 고객은 영업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뢰를 받는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고객을 계속 우리의 충성 고객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회사의 변동 내용은 담당자 선에서 아는 걸로 끝내지 말고 대표이사까지 공유를 해야 합니다. 천안에 있는 D사는 고압 케이블 전련체를 생산하는 글로벌 3위 회사입니다. 10년 동안 월 30톤을 지속적으로 납품받았던 고객이 갑자기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도 깜짝 놀랐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초지종을 자세히 파악해 보았습니다. 6개월 전에 그 고객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사는 구매 부분의 전 품목에 대해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라고 지시를 한 것이지요. 구매 담당자는 서로 친하므로 새로운 사장님의 요청 사항이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D사의 영업 담당에게 새로운 견적을 요청을 했습니다. D사의 영업 담당은 아무 생각 없이 현재 납품하는 가격으로 다시 제출했습니다. 구매 담당자는 경쟁사보다도 톤당 5만 원이 비싼데 품질적인 면에서 당신 회사가 좋으니까 그 좋다는 것을 보고서에 언급을 하고 그대로 새로운 사장한테 결제를 올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사장은 싼 회사의 품질 수준을 올리게 해서 그 회사의 제품을 쓰라고 지시를 한 것이지요. 고객회사의 변동 내용을 상사나 대표이사에게 미리 공유를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회사는 원래 충성 고객회사이므로 대표이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축하 화분도 보내고 새로운 대표에게 당연히 대표이사가 인사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할 때에 새로운 대표이사의 방침도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두 대표가 미리 알았다면은 선후배간 잘 도와준 데는 K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자가 고객회사의 변동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잘 했더라면 오히려 대표이사끼리 같은 대학이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겁니다.
고객의 변동 내용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큰 손실을 입고 나서 정보 공유의 중요성과 상하 간의 소통, 할서 간의 필요성을 깨닫고 D사는 드러내기 경영 VM을 도입하였습니다. 연산메탈이라는 회사의 물류팀은 물건만 싣고 가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하면서 그 고객 현장의 정보를 매일매일 대표이사에게 카톡으로 실시간 보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납품하고 무관한 것이지만 고객이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능률협회 컨설팅에 근무할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임원회의 참가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는데요. 비행기 옆좌석에 앉게 된 분과 우연히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기타를 수입해서 일본에 판매하는 유통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한국의 기타를 일본에 수출하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회사의 한국 사장이 심장수술을 해서 병문안 갔다는 얘기였습니다. 납품을 받아서 팔아주는 회사의 사장이 직접 한국까지 병문안 왔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일본 유통회사 사장이 위암에 걸려서 입원하게 되었을 때에 한국 사장이 병문안 와서 홍삼 선물도 주고 또 3일간 병실에서 간호해 주었기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중국 제품이 워낙 저렴하기에 한국 기타가 가격 경쟁력이 없지만은 양사가 함께 품질 개선에 노력하여서 고급 제품은 한국에서 수입해서 판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자 수준에서 제품만 바라보고 수출입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중국 제품으로 전부 대체되었을 것입니다. KPX 케미칼이라는 회사는 코로나19가 출현했을 때에 그 당시에 마스크가 부족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미국 고객사에게 마스크를 조달해 주어서 그 미국 고객사가 감사해서 경쟁사에 주던 물량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 외에 고객이 어려운 점을 도와주어서 수주로 연결된 좋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 관리를 잘해서 고객이 영업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주 3건씩 21년째 계속 보험계약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오렌지 라이프 김경미 이사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계약의 80%는 자기 자신이 하지만은 20%는 고객이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김경미 이사는 오후 7시에 잠잡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새벽 3시에 회사를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고객의 생일과 기념일을 챙기고 또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무 시간 9시 전에 고객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조찬이나 또 커피 미팅을 해서 맑은 정신으로 고객을 만남으로 계약 성공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한 번은 택배 기사가 물건 배달을
했다는 메시지가 왔는데 너무 고맙고 수고한다고 택배 기사한테 피드백을 해 주었더니 그 택배 기사가 감동을 해서 보험 계약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에 이름 옆에 그 사람의 생일, 만난 날, 취미까지 저장을 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화가 왔을 때 그 취미와 만난 날, 생일이 같이 뜨므로 상대에게 감동시키는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험 영업을 운동에 비유하면 축구가 아니고 배드민턴이라고 합니다. 축구는 노력해도 팀이 잘해줘야 하지만은 배드민턴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 성적이 오르고 움직인 횟수가 곧 성과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제품과 문화를 함께 팔아서 차별화해야 합니다.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은 문화를 함께 팔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배달 회사들이 내세우는 경쟁사보다도 빠르게 싸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동네 형같이 재미와 편리한 문화를 제공해 준다고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이지요. 드러내기 경영 VM을 활동하는 회사의 영업맨은 제품과 함께 회사의 행복 문화를 함께 가져가서 팝니다. 고객을 만나면 미리 준비한 고객에게 5가지 감사를 써서 그 감사를 읽어줍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들으면 고객의 전두엽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를 해제시키게 되죠. 감사 내용을 받으면 상대에게 의심하던 의심의 고리를 풀고 상대를 믿게 되는 신뢰의 고리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지요. 제품을 팔면은 영원한 을이지만은 문화를 팔면은 영원한 갑이 된다고도 합니다. KPX 케미칼, J미크론, 연산메탈, 한국 PS 영업사원은 고객 만날 때에 가지고 가는 비장의 무기가 뭐냐 하면은 그 고객에 대한 감사 카드입니다. 우리 회사가 고객에게 팔 수 있는 문화는 무엇인가요? 연산메탈은 홍익 정신, J미크론은 감사랑, 한국 PS는 감미랑, KPX 케미칼은 함께하자, 다비치 안경체인은 행적가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도 함께 가지고 가서 영업을 하니까 기존 고객이 충성 고객으로 바뀌고 잠재 고객이 또 거래하는 고객으로 바뀌게 돼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훌륭한 회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5번째는 신규 고객 획득도 중요하지만은 고객을 유지하는데 더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재구매 고객이 매출의 40%에서 80%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8%의 중성 고객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여전히 기존 고객 유지보다도 신규 고객 획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잡아놓은 물고기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규 고객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출 연결에 시간이 걸리므로 비용 쓴 만큼 당해 연도에 순이익을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백화점 소비자 리서치 결과를 보면은 충성도 높은 상위 10%의 고객들은 하위 90%보다도 구매당 3배 이상의 많은 돈을 소비하고 상위 1%의 고객은 나머지 99%의 고객보다도 5배 더 많이 물건을 사준다고 합니다. 충성도 높은 고객은 더 많은 신규 고객을 끌고 오기도 하고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진정한 충성 고객은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을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공유하고 소개해 주는 것이지요. 성장하는 회사는 기존 고객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존 고객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끄는 비즈니스의 전략이며 노하우라는 것을 잘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2023년은 토끼의 해 계모년입니다. 그러면 토끼의 해라고도 하는데 토끼는 예로부터 두뇌가 예리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토끼는 자신을 다른 동물들에게서 지키기 위해 똑똑한 머리로 자신의 행보를 한 수 앞 이상 내다보며 미리 구상하는 치밀한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생장과 번창, 풍요의 상징인 토끼의 해에는 5가지 고객 유지 방법을 잘 적용하여 우선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하고 신규 고객을 넓히는 지혜를 발휘하여서 문화를 파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은 코칭하는 방법도 나누고 회사가 행복해지는 길로 가는 채널입니다.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함께 행복을 가꾸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